자, 해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제 공부할 양이 많아졌지요. 그리고 또 기출문제반도 했고 통역 모의고사반도 했고 그리고 이제 파이널까지 왔는데요. 그 파이널 문제가 중복되는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 자세히 안 할게요. 왜냐하면 다른 과목도 있는데 제가 중복해서 자세히 하다 보면 여러분이 힘드시겠지요. 예. 그래서 이 두 번째 시간에 거의 남은 내용 해설을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자, 12번 간접정범 설명입니다. 자, 1번 여러분들 그 지문 보면 알 거예요. 보조공무원입니다. 그러니까 결재권자를 보조하는 공무원이에요. 그 보조공무원이 일단 그 문서 허위 공문서를 기한을 해요. 그래서 상사인 결재권자를 도구로 이용했다. 그러면 허위공문서 작성죄 간접정범이고요. 결재를 받았기 때문에 간접정범이에요. 그러나 결재를 안 받고 쿨하게 자기 스스로 직인 찍고 완성을 시켰다. 그럼 공문서 2조입니다. 두 번째요. S51 사건이에요. 그래서 직원 542명한테 국회의원 후원에 후원금하게 한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 직원들의 의사를 부당하게 억압한 거 아니에요. 그래도 간접정범 된다. S51 대표이사. 그래서 정치자금법 위반죄가 간접정범 됐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은 처벌되지 않습니다. 왜? 간접정범은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한 자, 과실범으로 처벌된 자를 교사 방조하여 결과를 발생케 한 자는 교사 방조하여 처벌한다. 에 의한다. 이렇게 돼 있죠. 반드시 34조 1항 암기하고요. 그리고 34조 2항이 특수교사 특수방조입니다. 그래서 특수교사는 정범보다 2분의 1 가중을 하고요. 그리고 특수방조는 정범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하는데 반드시 34조 1항 2항 법조문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강제추행죄도 간접정범이 되느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타인의 피해자도 포함되느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녀들 나치 사진을 확보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기초로 협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온라인상으로 터뜨리거나 내 말 잘 들을래? 이렇게 해서 영상으로 서로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그래서 영상에 나치가 되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자이행위 시키는 거죠. 자이행위. 그랬을 때 예, 그 강제추행죄 간접정범이 되느냐 했는데요. 2심에서는 무죄가 떨어졌습니다. 왜 무죄가 떨어졌느냐? 강제추행죄는 신체 접촉이 시한다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무슨 소리냐? 이렇게 서로 화상으로 상대방을 협박해서 자이행위 시킨 것은 간접정범이 된 거다. 그리고 그 타인을 도구로 이용할 때 그 타인에는 피해자도 포함된다 해서 강제추행죄 간접정범이 인정된 그런 판례입니다. 자, 그리고 그 4번이 의외로 시험에 나올 수가 있는 그런 판례입니다. 갑이 A 회사 건설업 등록증을 위조합니다. 그러면 이 등록증은 공문서입니다. 공문서 위조를 했습니다. 공문서 위조를 해가지고 그것을 수주받으려고 발주처 직원 B에게 이메일로 송부합니다. 그래가지고 전화해가지고 제가 그 건설업 등록증을 파일을 만들어서 보냈습니다. 이렇게 한 거죠. 그래가지고 정을 모르는 그 직원으로 하여금 출력했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행사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남의 회사 건설업 등록증을 위조를 하고 그 위조된 것을 파일 만들어서 그 발주처 직원 정을 모르는 B에게 열어봐라
하고 이러니까 출력하세요. 했다면 행사죄가 된다. 그래서 공문서 위조하고 동행사죄의가 처벌이 됐습니다. 그래서 2조 때 되고 여기서는 행사죄가 간접정범이다. 왜? 정을 모르는 여직원 그를 도구를 이용해서 출력했기 때문에 행사죄의 간접정범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간접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틀렸죠. 틀렸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등록증은 공문서입니다. 예. 그래서 국가기관이 해준 등록증입니다. 예. 자, 13번 제수론입니다. 자, 공무원갑이 타인을 속였죠. 속여가지고 뇌물을 받습니다. 그러면 죄가 2개예요. 1타 2피입니다. 그럼 뭐예요? 기망해서 받았기 때문에 사기고요. 그 직무와 관련해서 받았기 때문에 뇌물입니다. 그래서 바로 수뢰죄와 사기죄는 상경이다. 잘하셔야 됩니다. 1타 2피 상경. 니은도 1타 2피 하나의 행위로 죄가 2개 상상적 경합입니다. 갑이 공무원이 지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 알선할 의사 능력이 없다. 애초부터 알선할 의사가 없어요. 그럼 사기입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아닌 자가 공무원 지급 사건 알선했다. 그러면 변호사법 위반죄입니다. 그래서 사기죄와 변호사법 위반죄도 상경 잘하십시고요. 다음은 자 히로뽕 투약제가 있어요. 메산페타민 예, 그 히로뽕 그럽니다. 향정신성 의약품이 향정이라고 돼요. 자, 향정을 투약했습니다. 그러면 투약제입니다. 일단 그 수수했죠. 수수죄가 됐고요. 일단 수수죄 받았으니까 해서 투약을 합니다. 투약을 하고 문제는 여기서 소지죄가 되느냐라는 겁니다. 일단 수수했고 만약에 수수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갖고 소지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것은 흡수가 돼버립니다. 그런데 여기는요. 자, 은닉하려고 그러니까 모텔 침대 밑에다 은닉하려고 소지를 했다. 그런 소지죄가 따로다라는 걸 명심해 주세요. 수수죄하고 그 다음에 소지죄는 실경 이렇게. 그래서 은닉하려고 소지했기 때문에 필연적 결과로 볼 수 있다. 여기를 함정을 딱 봤네요. 큰일 나버립니다. 그래서 전혀 별도 행위다라는 거죠. 모텔 침대 밑에다가 숨기려고 지금 소지하고 있다. 그럼 소지죄는 따로다. 잘 하셔야 됩니다. 여기만 보고 찍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기 시험은 은닉하기 위해서 소지하고 있다. 그래서 전혀 다른 죄가 된다. 그래서 별도로 소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성립한다. 자, 위험운전 치사상죄하고 업무상과적 재무손괴 도로교통법상 위반죄는 자, 상경입니다. 상경. 여러분들 잘 하셔야 됩니다. 차가 지금 현재 신호 대기 중이에요. 그런데 술 먹고 뒤에서 빵 깠죠. 그러면 그래서 앞에 승객이 잡아붙죠. 그러면 뭐예요? 위험운전 치사상죄예요. 그래서 술 먹고 사람을 죽거나 다치겠다. 그러면 특가법상 위험운전 치사상죄고요. 그리고 그 피해 차량이 대파돼 버렸거든요. 그러면 이건 도로교통법 위반이에요. 업무상 과실 재무손괴죄는 바로 도로교통법에 있습니다. 그래서 특가법과 도로교통법 상경 그래 한번 딱 1타 2피죠. 이것도 상경 그렇습니다. 틀렸네요. 그리고 1차 사고 날 때도 음주운전하고 있는 상태고요. 또 도망가다가 또 사고 그럼 포괄일죄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전체가 하나의 음주운전죄다라는 거죠. 나눠지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1차 사고 당시에서도
운전했고 또 도망치다가 그때도 당연히 술 먹고 사고 쳤기 때문에 바로 포괄일제다. 1차, 2차가 전체 하나의 행위다. 포괄일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몰수와 추징 조심하라고 그랬습니다. 이 부분이 꽤 어려운 부분이라고 내가 그랬죠. 임대차 보증 반환 채권 그렇습니다. 남의 오피스텔 빌립니다. 뭐 하려고요? 성매매 알선을 하려고요. 그러면 오피스텔을 갖다 빌릴 때 전세 보증금이라고 하잖아요. 그 보증금은 나중에 기간이 차면 찾습니다. 그래서 이걸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 그래요. 그래서 기간 되면 찾아요. 집주인한테. 그러면 그 돈도 몰수할 수 있느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럼 무슨 법으로 이야기하느냐? 이 채권은 재산상 이익이에요. 그러니까 형법상 몰수는 못해요. 형법상 몰수는 반드시 물건이라고 해요. 범행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그런데 이거 채권은 물건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느 법으로 몰수할 수 있다고요? 자, 범죄수익 은닉규제법. 자, 범죄수익 은닉규제법으로 범죄 수익입니다. 이것은. 그쵸? 예, 몰수할 수 있다.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예요. 비트코인도 바로 그 재산상 이익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몰수할 수 있습니다. 무형의 재산이에요. 형법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형법은 물건이에요. 물건이에요, 이거. 예, 물건. 자, 시간을 좀 맞춰놓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도 채권입니다. 재산상 이익이에요. 형법상 몰수는 안 됩니다. 그럼 범죄 수익 은닉규제법으로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몰수할 수 있는데 형법이 아닙니다. 범죄 수익 은닉규제법이에요. 예, 몰수할 수 있고요. 자, 앱사이트 그렇습니다. 앱사이트는 무형의 재산이에요. 그쵸? 예. 그래서 그 웹사이트는 이렇게 유체물이 아니에요. 무형의 재산인데 형법상 물건에 해당하지 않아요. 형법상 몰수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앱사이트를 팔았대 5천만 원에. 그럼 그 5천만 원을 추징할 수 있느냐? 안 돼요. 형법상으로 앱사이트 몰수할 수 없고 몰수할 수 없을 때 그 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갖다가 돈으로 받는 거 추징인데 추징도 안 된다. 암기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앱사이트는 무형 재산이다. 물건이 아니니까 형법상 몰수할 수도 없다. 그러면 앱사이트에 이걸 이제 팔았는데 그 대가는 그럼 추징 몰수한다는데 왜 추징은 또 해? 그래서 형법상 몰수한데 추징한대. 됐죠? 예, 추징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요. 웹사이트 팔았대요. 얼마에 5천만 원. 5천만 원 추징할 수 있냐고? 안 돼. 자, 그 다음에 마약이나 향정은 가액에 따라서 가중을 합니다. 그 금액에 따라서요. 1억 이상이면은 무거워요, 형이. 예. 그리고 얼마 이상, 얼마 미만까지는 또 무겁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그 가액에 따라서 형의 차이가 있죠. 그럼 그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그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원통하다고 그래서 원칙은 통상거래가액이에요. 그럼 안 되면 이제 통상거래 가액이 분명치 않다. 그때는 실제 거래 가액이라고 그랬어. 그래서 통실하다. 원칙은 통상거래 가격. 잘 하셔야 됩니다. 그냥 통상거래 가격을 모른다고 그랬어. 그때는 뭐 실제 거래 가액. 그래서 여기 제가 써놨어요. 예, 통실하다. 원칙은 통상거래 가격. 통상거래가액, 그 다음에 예외가 그거 분명치 않다, 확인할 수 없다, 그땐 실제 거래가, 여기는 바뀌었어. 그래서 틀렸다라는 거죠. 안 되면 원칙이라도 외워야 돼. 원통하다, 원통. 알겠죠? 원칙은 통상거래가액이다. 미음번이에요. 예.
원래 말이죠. 원래 몰수는 실행위 자체 착수 전 것도 몰수할 수 있지만 실행의 종료 후 것도 몰수한 범죄가 끝났대. 예, 끝났대. 그래도 되냐? 그러면 된다. 그때는 어떨 때? 그 범죄 행위 수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 그때는 종료 후도 되는 거야. 자, 이거야. 대형 할인 매장에서 물건을 훔쳤지. 그럼 절도야. 근데 싣고 가야 되잖아. 싣고 가야 되잖아. 실행은 지금 종료했지. 그 싣고 가야 돼. 뭘로 실었어? 자기의 승용차를 이용했어. 그러면 실행은 끝났는데, 절취행위는 끝났는데 운반해야 할 차량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자기의 승용차 가지고 운반했어. 그럼 승용차 뺏겼대? 그래서 똥차 갖고 실어 날려야 돼. 벤츠 갖고 했다고? 벤츠 뺏겨?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료 후에도 사용한 물건이라면 그 수행에 실질적 기여했다면 몰수할 수 있다. 대표적 판례 바로 승용차야. 대형 할인 매장 절취하고서 그 물건을 갖다 실어 날렸던 그 승용차는 국가가 몰수해서 국고에 귀속시켰어. 예, 있다. 자, 이제 강론은 좀 빨리 진행 한번 해볼게요. 4번만 봅시다. 자, 피고인이 상습으로 의붓 아버지를 폭행을 해. 그러면 단순 폭행. 그런데 친어머니가 야, 아들아, 그래도 의붓 아버지 계부인데 그러면 안 되지 하고 말려. 그럼 어머니 당신도 두드러 패. 그래서 이런 나쁜 아들, 불효자식은 옵니다야. 예. 그래서 이 아들이 상습적으로 계부도 폭행하고, 그리고 엄마는 뭐니? 존속 폭행을 하는 거야.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니? 상습범에서는 가장 중한 거 하나만 처벌되는 거야. 그럼 뭔죄예요? 상습, 엄마, 폭행, 존속 폭행 이렇게 하나만 되는 거야. 포괄일죄니까. 그래서 의붓 아버지 팬거 이거는 따로 안 돼. 그 뭐요? 상습 존속 폭행죄야. 그 상습자가 들어가면 반의사 불벌죄 이거 아니요? 아니요. 자, 단순 폭행하고 전속 폭행은 반의사 불벌죄야. 그러나 상습자 들어가면 아니야. 또 특수자 들어가 단다이 아니요. 예. 그래서 이 불효자식은 상습 전속 폭행죄고요. 그리고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해서는 안 돼. 예, 그렇습니다. 4번 답. 미성년자 약취인죄 가장 적절하지 않는 거 기존 했던 내용이니까 이것은 패스하고 4번파. 남편하고 아내가 예, 서로 살다가 이제 따로 살아요. 이혼 소송을 하려고. 그래서 아버지는 한국에서, 엄마는 프랑스에서 살면서 이 꼬맹이를 키워요. 그러니까 자녀가 한 명 있지. 딸이에요. 그래서 남편하고 아내가 지금 이혼 소송 중이에요. 그래서 이제 별거를 시작해요. 남편은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면 아내는요, 5살짜리 자녀 여아를 키우고 프랑스에 있지요. 그런데 면접 교섭권을 갖게 됐어요. 면접 교섭권이라는 것은 아빠가 딸이 보고 싶을 때 보는 거예요. 얼굴도 보기도 하고 편지 서신도 왕래하고요. 예, 그렇게 이걸 면접 교섭권 그래요. 그래서 그 남편이 아내로부터 면접 교섭권에 의해서 일정한 기간 키우기로 했어요. 키우기로 양육하기로 했다가 아이를 이제 아내가 돌려달라. 안 돌려주는 거예요. 안 돌려줘. 그래서 이제 법원에다가 유아 인도 명령 신청을 했죠. 그러니까 프랑스 법원하고 대한민국 법원에서 너 아이 얼른 인도해라. 네 새끼지만
음, 원래 딸은 엄마가 키운 게 더 양육하는 데 도움이 돼. 자업 복리를 위해서 얼른 네 아내한테 줘라. 근데 안 줬다고? 그럼 부작위한 미성년자 약취죄로 처벌했다고? 응, 그 말이에요. 그래서 유아인도 명령까지 지금 거절했다고요, 미친놈. 부릉. 그래서 이것은 마치 힘을 행사해서 내 지배하에 둔 것처럼 똑같다 이렇게 봤어요. 그렇죠? 그래서 불법적 사실상 힘을 행사해서 그 자녀 보호 양육을 이건 틀렸어요. 계속한 게 아니에요. 사실상 힘을 행사해서 뺏은 거예요. 예. 그래서 미성년자 약취죄, 약취행위 해당한다. 그래서 남편 처벌됐어요. 그렇죠? 자, 이런 걸 잘해야 된다. 남편 처벌됐어요. 얘 아빠 처벌됐어요. 그래서 친권자더라도 의사에 반하거나 아니면 다른 보호자의 감독권 침해 돼요. 예. 자, 강간과 추행의 죄입니다. 편의점 업주인 피고인이에요. 자, 채용 과정도 위력이 되는 거예요. 예, 인스예요. 예, 인스. 예, 편의점 업주인 피고인이 아르바이트생이 있어요. 대등생이에요. 예, 채용해 줄게요. 그러니까 저 정말 하고 싶어요. 그래? 그럼 면접 보자. 그 자기 집으로 유인해요. 그래가지고 아주 쓰레기야. 그래서 아르바이트생 만지고 그리고 자기 거 만지게 하는 거예요. 위력이에요. 만약에 너 내 말 안 들으면 너 채용 안 할 거야. 이렇게 의사를 제압해 가지고 한 놈이에요. 자, 이 인스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는 형법에 있어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은 형법에 있는데 추행은 성폭력처벌법에 있어요. 그 성폭력처벌법상 바로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으로 처벌이 됐어요. 그래서 채용 과정에서도 위력 행사하면 업무상 위력 등 추행죄 성폭력처벌법에 있습니다. 처벌됐죠. 자, 이건 너무 자주 했기 때문에 이거 불능미수입니다. 이걸 아직도 이거 틀리면 안 됩니다. 예, 불능미수예요. 그래서 불능미수는 결과가 불가능해요. 그건 내가 이야기했을 거예요. 자기 아내 친구를 갖다가 침대에서 술 먹고 완전히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줄 알고 자기는 그 삽입을 한 거죠. 그 눈을 탁 뜬 거예요. 심신상실 아니었어요. 그게 불능미수다라는 거죠. 위험성이 있어요. 예, 불능미수의 장애미수 아니에요. 네. 지하철 내에서 그 앞에 있는 등 뒤에 밀착해가지고 무릎 굽히고 성기를 엉덩이에다 붙였어요. 그 대신 이 피해 여성 인식했어 못했어? 못했어요. 주관적으로 보는 거 아니에요.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 혐오감을 주면 됐어요. 이 쓰레기도 공중 밀집 장소 추행죄 됐어요.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추행은 주관적으로 피해자 입장에서 판단하는 거 아니야. 객관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여성은 몰랐대요. 엉덩이에 그 성기를 댄 사실을. 그런데 찍혔죠? 찍혔죠. 처벌됐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놈은 더 심한 놈이에요. 예, 놀이터에서 이어폰 끼고 친구하고 전화하고 있는데 뒤에서 소변 본 놈이에요. 그런데 그 여고생이 모르는 거예요. 왜? 패딩 잠바를 입었기 때문에. 이제 집에 가세요. 머리카락에 무엇이 묻었네? 패딩에 뭐 묻었지? 그때는 인식 못했어요. 그래도 추행죄가 된다라는 거죠.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거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객관적으로 판단한다라는 거죠. 객관적으로 아주 추접 실험 놈이죠. 그래서 추행죄가 됐다. 그래서 놀이터에서 그 근에 있는 그 소녀 뒤에 오줌 싼 놈 추행죄. 그리고 지하철 그것을 우리가 공중 밀집 장소 그래요. 버스라든지 지하철은 주행길 둘 다 됐어요. 출입 실험놈들. 예. 자, 주거침입죄. 이건 너무나 여러분들 많이 했어요. 자,
그것이 알고 싶다. 교도소 보이스피싱범 촬영하러 들어간 거예요. 탑 무죄예요. 주거침입죄 안 됩니다. 왜? 교도관은 현실적 승낙을 받았잖아요. 그 통상적인 방법으로 정문을 통해서 갔거든요. 그래서 건조물 침입죄 안 돼요. 위기형 공지방 됐어요? 그것도 안 됐다라는 거죠. 그럼 금지 규정 위반이에요. 그 영상 장비 갖고 들어가는 것은. 그래서 교도관이 이게 현실적 직무집행 방해 안 했어 이렇게 갔던 거죠. 그래서 그것이 알고 싶다. PD들 건조물 침입죄도 안 돼. 위기등 공지방 안 돼. 세트로 해오십시오. 이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가면 괜찮아는 거예요. 범죄 목적으로 들어갔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공중 출입 장소,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곳 있죠. 상가라든지 이런 데는 범죄 목적으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가면 주거침입 안 된다고 그랬어. 예. 자, 요 통상적인 방법을 몰카 설치하러 음식점에 들어가서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다 부재. 주인이 그랬어요. 어서 오십시오 하고 정문으로 들어갔지. 부재. 자, 이렇게 남편이 일단 아내하고 싸워가지고 자기 집으로 갔다가 그 엄마, 아버지하고 같이 오재. 그러니까 시부모하고 남편하고 같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쳐들어온 것도 아니지. 왜? 남편이 자기 집, 자기가 들어가는 거잖아. 근데 오히려 처제가 맡고 있는, 처제 네가 뭔디 마고 그 말이에요. 대법원에서는. 그런데 아내가 이제 그 애출하면서 처제한테 야, 너 그 형부 오면은 몸 끌어주지 마. 그렇게 했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처제가 뭔 고나 있냐고 나머지 뭔 고르지 않고. 그래서 대법원에서는 남편이 자기 공동 주고 자기 집에 들어왔는데 이를테면 처제가 열쇠고리를 했기 때문에 단지 손괴는 될란가 모르겠다. 손괴는 될 수 있죠. 왜? 우리가 공동으로 이렇게 재물이기 때문에 손괴는 될지 모르겠지만 주거침입죄는 안 된다. 이런 여러분들 판례 알 거예요. 그 부모는 당연히 안 되죠. 남편이 안 되니까. 예, 같이. 그리고 공동 주거침입죄 다 안 된다라는 거죠. 예, 남편도 시부모도 전혀 죄가 안 됐던 그런 판례입니다. 자, 이것도 여러분들 이야기했을 거예요. 마트 산업노동조합 간부하고 조합원 직원들이 공동하여 해서 7명이요. 7명. 이게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되냐? 안 된다고 그랬어요. 예, 본사에 그날 대표이사하고 그 다음에 경영진들이 20명이나 이 마트에 왔다고 그랬어. 그런데 그 해고하고 전보 발령하니까 그걸 항의하러 온 거예요. 7명이서 와가지고 그래서 전보 조치한 거 철회해 주세요 하면서 한 거 있죠. 그래서 이거 공동 주거침입죄 안 됐습니다. 왜? 통상적인 방법 정문으로 들어갔어요. 정문으로 들어갔고 대표이사한테 이렇게 피켓이 한 거예요. 따라다니면서. 위력도 아니었죠. 거기 20명이나 왔죠. 그런데 여기 7명은 여자분이 4명이고 나머지 3명 중에서도 60 넘으신 분이 한 분이 50 넘으신 분이 한 분 있고요. 근데 뭔 위력이냐라는 거지. 그래서 위력이 한 업무방해도 아니고 그리고 그 2층이었지만 정문을 통해서 올라갔고 누구나 출입할 수 있는 그 시간대였기 때문에 주거침입죄 안 돼. 권유침입죄 안 돼. 무죄. 자, 친족상돌입니다. 친족상돌에도 너무 많이 했죠. 예. 자, 사기결혼입니다. 사기결혼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 사기 결혼의 경우는 혼인 의사가 없어요. 사기당했기 때문에. 사기의 경우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는 애초부터 혼인할 의사가 없다. 그럼 무효예요. 무효일 때는 원래 부부가 아니에요. 원래 부부가. 그래서 혼인이 무효였다. 이게 무효 소송이 있고 취소 소송이 여러분들 있습니다. 혼인 무효 소송하고 혼인 취소 소송이 있어요. 그 혼인 무효는 뭐냐? 애초부터 혼인할 의사가 없으면 무효예요. 혼인 취소는 뭐냐? 그 사기당한 거. 이것이 이제 그 기망당한 거.
이거 취소했어요. 근데 이거는 무효 소송해 갖고 이긴 거예요. 무효. 전혀 혼인할 의사가 없었다. 법원에서, 가정법원에서, 야, 이 혼인은 무효야. 그럼 무효였기 때문에 애초부터 부부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놈은 사기쳤기 때문에 사기죄로 그대로 처벌됐다. 원래 사기죄는 친족 상도례가 적용돼요. 재산범죄가. 예. 근데 여기는 그 혼인이 무효였기 때문에 애초부터 부부가 아니었어요. 무효라는 것은 처음부터 효력이 없어요. 절대적으로. 취소라는 것은 일단 효력이 있다가 나중에 취소되면 이제 소급해서 효력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효였기 때문에 애초에 부부였던 적이 없어. 그래서 사기죄 처벌돼 이 남자. 알겠죠? 나쁜 놈. 처벌됐어요. 그리고 절도죄에서 소유자하고 점유자가 다르다. 그때는 둘 다 친족관계 있어야 된다. 둘 다. 콜. 여기 미시어요. 미시어요. 그 행령죄도 거기에 범인하고 위탁자하고가 다르다. 그럼 둘 다 친족관계가 있어야 돼. 절도죄도 소유자가 점유자가 다르다. 그럼 모두 친족관계 있어야 돼. 행령죄에서는요. 위탁자하고 보관자가 다르다. 그럼 소유자하고 위탁자가 모두 친족관계에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한쪽만 있으면 적용되지 않아요. 사기죄는 한쪽만 있으면 돼요. 사기죄는. 소송 사기죄에서는 기망자가 누구예요? 법원. 법원. 그리고 속인자, 기망자하고 피해자가 있죠. 아들이 아버지를 갖다가 상대로 해서 소송 사기했어요. 그래서 이겼죠. 그때는 부자지가 아니라 형면제예요. 그래서 소송사기죄에서도 삼각관계지만 소송사기죄에서는 피해자하고 기망자만 친족관계 있으면 된다. 한쪽만. 그래. 그 대신 절도죄에서 소유자하고 점유자가 다른 경우는 소유자 및 점유자 모두 친족관계 있어야 예. 그래서 친족상도라 하죠. 행령죄도 위탁자고 보관자 있죠. 이 경우도 만약 보관자가 먹었다 팔아먹었다 그러면 횡령이죠. 근데 위탁자하고 소유자가 따로 있다 그러면 위탁자 소유자 모두 친족관계가 있어야 돼. 둘 다. 그런데 사기죄에서 한쪽만 있으면 돼요. 누구하고 피해자하고 사기를 범한 자하고만 그럼 형 면제. 인지. 인지는 소급표 있어요. 그래서 친족 상도로 적용되는 거예요. 자, 혼인의의자 사생자가 생부 물건을 20살 때 훔쳤죠. 절도죄 이제 처벌 위기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생부가 20살 된 사생자를 갖다 인지해 5분이면 돼요. 구청해가지고 인지신고서 인지했다. 뭐 출생시로 소급해버리기 때문에 20살 된 아들 처벌 안 돼요. 인지는 소급표 있어요. 그 친족 상도에 적용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범행 후에 인지했다 하더라도 친족 상도로 적용된다. 안 되면 애워요. 예, 적용됩니다. 자, 사기와 공갈입니다. 가장 적절한 거 이게 서명사치 사기죄예요. 서명사치. 어떻게? 그래서 사기꾼이 야 토지거래 허가받게 해줄게. 관공서에서 허가받게 해줄게. 해가지고 도장 찍어줘. 인감증명서 줘. 그랬죠.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사기꾼이 거기에다가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에다 도장 받아갖고 대출받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땅 가지고 이를테면 대출받았다라는 거죠. 그러면 도장 찍어준 사람은 토지 거래 허가받은다고 해서 도장 찍었죠. 그러면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몰랐다 하더라도 이건 처분의사가 있다. 이제 사기죄예요. 그래서 기망해가지고 내용을 모르는 사람으로부터서 도장 박았다. 사기죄예요. 이거예요. 의미와 내용을 인식 못했다 하더라도 이게 근저당권 설정계약서인지 몰랐다 하더라도 일단 처분행위로 봐요. 그리고 자기 부작위로 인식한 것이에요. 자기가 토지 거래 허가 받는다 해서 도장 찍었어. 그럼 이건 처분 의사도 있다 해가지고 전원합체 판례예요. 그래서 서명 사치도 사기다. 속여가지고 서명을 받는 것도 사기다. 토지거래 허가 받아준다고 허가서락 해가지고 도장 찍겠더니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남의 땅 갖고 대출 받아먹은 놈 이놈 사기죄요. 1번 답이에요.
자, 사무장병원 차려놓고 우리 국민건강보험에서 돈 다 받아간 놈이요. 사기죄요. 엄벌해야 돼. 몇천억씩 이런 놈들 다 해쳐먹어. 자, 무속인도 아니에요. 무당도 아닌 놈이. 그 뭐예요? 사기지 뭐. 무당도 아닌 놈이. 당신네 아들 애군이 꼈어. 그러니까 우리 기도합시다. 돈 좀 주셔. 그 돈 좀 꿔주셔. 그래서 당신 아들 애군이 껴있으니 골프공에다 당신 아들 이름을 여기다 써가지고 내가 골프채로 딱 날려버리면 그 애군 다 날라가벼. 안전 사기꾼. 뭔 골프공에다가 이름 해가지고 그 골프공을 갖다 골프채로 날려버리는데 그 애군이 다 이런 사기꾼. 사기도 칠걸치 하지. 우지 골프공에다가 이름 해놓고 골프채 치면 애군이 다 날아가냐. 그러면 다 그렇게 해버리겠다. 애군 없이. 그래서 사기죄요. 그래 기도비도 받고 또 돈도 꼬갖고 안 갚고 애초부터 사기꾼이요. 사기죄. 지역신문 발행에는 무죄. 왜? 다른 신문사와 같은 수준으로 광고 달라는데 뭔 죄가 되겠어. 협박죄 안 돼. 공갈죄도 안 돼. 이 말이에요. 횡령죄. 채권양도 횡령죄 안 됩니다. 너무 중요해서 말이 안 나와요. 채권양도. 전원합체 판례. 이번에 시험 나올 것 같아. 안 나오면 어쩔 거예요, 선생님? 미안하다 그럴게요. 예, 나올 것 같아요. 내가 출제원이었으면 이건 냈을 것인데. 예, 채권 양도인이 그 채권 양수인을 위해서 이를테면 그 보증금이 있거든요. 임대차 보증금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놈을 자기가 받아갖고 자기가 썼기 때문에 옛날에는 채권 양수인을 위해서 보관자였는데 지금은 안 돼요. 횡령죄가 안 된다. 그래서 써도 무죄다. 자, 그 다음에 이게 불가불적 사후행위 문제인데요. 새로운 위험을 추가했다. 그러면 이것은 바로 불가불적 사후행위 아니에요. 횡령죄. 야, 남의 종중 땅 명의신탁 받아갖고 은행에서 대출받았다. 근데도 않고 설정했지? 그럼 횡령죄예요. 횡령. 그런데 두 번째, 이제 문중에서 화가 났지. 그런데 이 녀석이 아예 쿨하게 또 매도 팔아먹었어. 그럼 또 횡령죄냐? 그럼 횡령죄 두 개다. 옛날에는 횡령죄 명의신탁에서 팔아먹으면 횡령죄 하나고 그 다음부터 다 불가불적 사후행위했어. 횡령죄 하나에 모든 평가가 끝났다.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전원합체 판례에서. 그래서 근저당권 설정하면 횡령죄고 이제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아예 쿨하게 매도했어 팔아먹었어 완전 이건 뒤통수 때린 거야. 그때는 이건 새로운 위험을 추가했다. 종중에 대해서. 그래서 불가불적 사후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횡령죄 또 따로 횡령죄가 몇 개? 둘 이렇게 했던 판례입니다. 지입차주. 자, 지입차주는요. 횡령죄 됩니다. 왜? 지배사 명의 거고 지배사 소유로 봐야 돼요. 지배사 소유로 봐야 돼요. 왜? 차량 등록 명부가 지배사 거예요. 그런데 지입차주 자기 돈으로 산 것은 맞아요. 그놈을 갖다 처분했다 그러면 횡령죄예요. 횡령죄. 예. 아, 지입차주 횡령죄 되네. 거꾸로 이제 지배사 대표이사가 지입차 있죠. 그놈가 근저당권 설정해 먹었다. 다 배임죄예요. 아주 나쁜 놈이죠. 자, 요거 암기합시다. 지입차주가 자기가 보관하고 있다가 지입차주가 대부분 회사가 소유를 갖고 있지만 지입차주가 자기가 운전하고 그래서 운전 월급도 받고 그리고 이제 지입차에서 나온 돈 나눠도 갖고 그래요. 그래서 지입차주가 자기가 운행하고 있던 지배사 소유 것을 팔아먹었으니까 횡령죄. 그리고 지입차주가 자기 돈으로 사가지고 회사에 갖고 갔잖아요. 근데 지입회사 대표가 그 지입차를 갖다가 근저당권 설정한 거죠. 은행에서 대출 받았어요. 그 차량 전세버스를 갖다가. 그놈 나쁜 놈 배임죄. 이렇게 업무상 배임죄예요. 지입차주는 횡령죄. 지입회사 대표사는 배임죄. 이렇게 딱 암기하면 돼요. 자, 애국인 학교예요. 자, 애국인 학교가 대학의 부속에 애국인 학교가 있대요.
외국인 학교. 그런데 그 외국인 학교에 학생이나 학부모가 돈 수업료 낼 거 아니에요. 그 수업료는 누구 거? 외국인 학교 거요? 경영자 거요? 경영자 개인 소유입니다. 이거 학원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외국인 학교 경영자 소유요. 그러니까 경영자가 지가 먹었는데 뭔 죄가 됐냐고. 지 돈 지가 먹었는데. 그래서 학부모나 학교에 대해서 행령자 안 돼. 그렇게 하면 돼요. 학원 자기 개인 학원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냥. 됐죠. 말만 학교지. 알겠죠? 그래서 외국인 학교 나오면 찍어버려. 학생이나 학부모가 낸 수업료. 그래서 경영자가 먹었어. 그럼 자기 거 먹었는데 문제가 돼. 답 무죄. 그래서 그 학생이나 학부모나 학교에 대해서 싹 다 무죄. 행령자 안 됩니다. 배임죄예요. 이 배임죄가 여러분들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요거 봐볼래요? 약소금을 우리가 보충한다라고 그래요. 보충. 백지 약소금을 주면서 야 1억 써라 이게 보충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것은 다 여러분들 형식이 갖췄는데 금액만 백지가 돼 있거든. 그래서 백지를 주면서 야 너 1억만 써 1억 1억만 할인해와 1억. 그런데 저기 1억을 갖다가 할인해 달라고 보관하고 있는데 보관하려고 했는데 그 1억 것을 갖다가 먹었다. 약속을. 그러면 횡령이에요. 그런데 얘가 1억이 아니라 2억을 썼다. 그러면 이거 유가증권 2조고 전혀 새로운 약소금이 돼요. 1억만 썼다면 기존 약소금인데 그걸 보충권 한도라고 그래요. 이거. 그 보충권 남용했다. 초월했다. 그러면 이거 유가증권 2조예요. 그래서 1억만 쓰라겠는데 2억을 썼다. 그러면 전혀 새로운 것이 돼버려요. 새로운 약소금. 그러니까 횡령죄가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새로운 거 언제 내가 보관한 것이 없는데 그 말이에요. 그래서 1억만 써가지고 1억을 갖다가 깡을 해갖고 먹었다가 하면 횡령이에요. 그런데 얘는 2억을 써버린 거지. 2억을. 그러면 1억만 쓰라 했는데 2억을 쓴 것을 우리가 보충권 초월이라고 해요. 한도를 넘었다. 그때는 유가증권 2조이면서 새로운 약소금이에요. 그러니까 2억짜리 맡긴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횡령죄가 안 돼. 그럼 뭔 죄는 되냐? 배임죄는 될 수 있어요. 배임죄. 왜? 그럼 유통시키면은 백지엄을 줬던 사람 2억 다 물어내야 돼요. 손해가 발생하지. 그러니까 불량한 놈한테 백지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큰일 나. 그럼 다 물어야 돼, 발행인이. 그럼 발행인이 물어야 되기 때문에요. 손해 발생해서 배임죄가 되는 거지. 됐죠? 이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어요. 예, 횡령죄 아닙니다. 보충권 한도 넘어 보충해서 그놈을 유통시켰다. 그러면 횡령죄는 아니다. 이렇게 봐야 돼. 배임죄는 된다. 왜? 발행이 물어야 되니까 2억을 손해 발생이 된다. 그렇게 배임죄. 자, 회사 직원이 퇴사 시에 그 회사 영업 비밀을 갖다 폐기할 의무가 있는데도 안 했다고 업무상 배임죄입니다. 다른 데 팔아먹으려고 그런 거죠. 비트코인이 여러분들 송금 절차 착오로 내 계좌에 돈이 들어온 거예요. 송금 절차 착오로. 그때 내가 그 돈 찾았었다 그러면 횡령죄 되죠. 그잖아요. 어느 날 내 계좌에 돈 들어온 거야. 그 은행에 신고 안 하고 찾았으면 횡령죄예요. 그럼 비트코인이 내 지갑에 들어온 거예요. 이 비트코인이 현금 아니잖아요. 무형재산이잖아요. 비트코인이 어느 날 내 지갑에 들어온 거예요. 그놈을 갖다가 반환 않고 다른 지갑에 넣어놨다. 답 무죄예요. 만약에 송금 절차 착오로 횡령죄처럼 이걸 배임죄로 넣었다? 그러면 이거 유추해서 금지원칙에 반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송금 절차 착오로 들어온 거 내가 은행에 신고 안 하고 찾았었다? 그럼 횡령죄. 비트코인 내 지갑에 들어온 거 안 돌려주고 다른 지갑에다가 보관해서 썼다? 그럼 탑 무죄. 배임죄 안 돼요. 자, 여기에
P군은 운송회사 대표이사예요. 그러니까 지입회사 대표이사예요. 탑 배임죄입니다요. 그래서 지입 차주 것 갖다 건져다 않고 설정해 먹었으니까 배임죄 돼요. 틀렸죠, 4번이. 권리행사 방해죄가 여러분들 있습니다. 권리행사 방해죄는 위헌범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권리행사 방해가 아니에요. 권리행사 방해. 우려만 있더라도, 방해, 우려만 있더라도, 위험만 있더라도 처벌되는 것이지 현실적으로 방해. 땡! 왜? 위헌범이거든요. 강제병 면탈죄는요. 재산에는 특허 실용 실환권 등도 포함된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강제병 면탈죄는 뭐예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손괴, 은닉, 허위, 허위양도, 허위채무 부당 4개예요. 그래서 강제병 면탈죄 행위 태형 아닌 거 뭐게? 취거 이렇게. 권리행사 방해죄는 취거가 있지만 강제집행 면탈죄는 취거 없어요. 그럼 강제병 면탈죄는 뭐예요?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 둘이에요. 허위양도, 허위채무 4개예요. 그러면 여기 봐봐. 그 재산에는 꼭 동산부동산이야. 강제병 면탈죄에서 꼭 동산부동산만 강제병 면탈죄요? 아니, 특허권 실용실환권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저작권도 돼요. 나 책 쓰고 있잖아요. 나 책. 이 저작권료 나와요. 저작권료. 이 저작권료를 갖다가 채권자가 압류 들어오려고 그래. 그래서 이 저작권자를 내 이름으로 안 하고 다른 사람 이름으로 했다. 그럼 나 강제병 면탈죄 돼요. 이 저작권도. 그래서 특허 실용신앙, 그래서 무체재산권, 지적재산권도 바로 강제병 면탈죄가 면탈시키면 된다. 물건의 소유자 아닌 갑이에요. 원래 권리행사 방해죄는 자기 물건이어야 돼. 자기 물건. 그런데 자기 물건자가 고의가 없어서 무죄다. 그러면 물건의 소유자 아닌 방조범이 처벌할 수 있느냐? 안 돼요. 왜? 공범은 정범에 종속돼요. 봐봐. 권리행사 방해죄. 정범이 권리행사 방해죄 안 되는데 도와준 놈이 되겠어요? 가담한 놈이 안 되지. 둘 다 처벌할 수 없다. 원래 정범이 처벌 못하면 공범 처벌 못하는 거예요. 공범 종속성설이니까요. 요거 잘 하셔야 돼요. 됐죠? 예. 그리고 권리행사 방해죄는요. 타인이 점유,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이에요. 그런데 이 자기 물건이 있는 놈이 고의가 없기 때문에 무죄돼요. 그러면 거의 가담한 놈은 더 무죄지 뭐. 됐죠? 그래서 공범은 정범에 종속되니까 더 무죄다. 자, 채권자들이 법적 절차를 갖다 취하기 위한 준비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 혼자 겁먹어가지고 미리 빼돌려 미리 다 무죄예요. 강제집행 면탈죄는 강제집행을 당할 임박한 상태에 있어야 돼요. 저쪽에서 뭐 소를 제기한다든지 아니면 감력 가처분 등 보존소송을 제기한다든지 그 급박한 상황에서 빼돌리는 거. 나 뺏기겠네 잘못하면. 근데 아예 준비도 않고 있어 채권자들이. 나중에 한 2년 안에 분명히 강제집행 들어올 거야. 그래서 2년 전에 미리미리 빼돌려 다 무죄? 그래요. 그래서 강제집행을 당할 급박한 상태에 있을 때, 임박한 상태에 있을 때 빼돌려야 강제집행 면탈죄다. 미리 겁먹고 준비 또 안 하고 있는데 빼돌렸다. 답 무죄다라는 구속력 배당성 없어요. 2번 답. 범단이에요. 범죄단체 조직제에서 무등록 중고차 매매상의 운영은 이것은 단체가 아니에요. 그 뭐예요? 집단이에요. 그러면 단체는 반드시 통솔 체계를 갖자. 채통 좀 지키세요. 내가 그랬잖아. 채통. 단체일 때만 통솔 체계예요. 보수부터서 완전히 쥐계통이 확실해 버려요. 그러나 이 무등록 중고차 매매상에 있죠. 저 매매상에. 허술해요. 외부 사무실이 있고. 이거는 그냥 집단이에요. 몇 명이서 집단. 알겠죠? 그래서 무등록 중고차 매매상에 자기들끼리 운영을 하거든요. 판놈이 있고 또 외부 사무실이 있어요. 그 경우는 집단이 단체가 아니다. 그러면 단체는 누구냐? 보이스피싱 조직단이야. 거기는 완전히 보수부터 통솔체계가 딱 이렇게 돼 있어요. 줄바닥처럼 샥 이렇게.
줄 빠따 떨어져서 위에서부터서 이게 군기가 확실하게 했죠. 그래서 안 되면 애우세요. 아, 자동차 무등록 중고차 매매상의 운영자들 예부 사무실도 있고 또 파는 데 있고 하면서 그 애들은 집단이에요. 왜? 통솔 체계는 없어. 알겠죠? 그냥 몇 명 조직적 구조는 있지. 그래서 단체로 인정되려면 채통 좀 지키세요. 채통 맞아. 집단은 채통 없어. 이 차이예요. 그래서 집단하고 단체가 다 들어가 있다고 이게 여기 정리를 잘 하셔야 돼. 범죄 단체 등 조직죄에 단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조직도 있다고. 아니 그 집단도. 그래서 단체는 통솔 체계를 갖추고 집단은 없고 이 차이다. 그럼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은 완전히 이놈들은 위에서부터 딱 체계가 갖춰 있어요. 예, 보수부터 행동대장 똘마니까 샥 넘어갑니다. 문서죄예요. 문서죄 이건 너무 쉽죠. 예, 경찰 공무원한테 운전면허증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갖다가 해야 공문서 불이행사죄요. 그런데 친구 거 핸드폰으로 찍었어. 찍어갖고 갖고 다니는 핸드폰 보여줘. 아니다라는 거지. 예, 이미지 파일 보내준 거 아니에요. 공문서 불이행사죄를 하려면 진짜 운전면허증을 갖다 보여줘야 되는 거야. 다른 사람 거. 예, 그래서 자체가 아니라 그 휴대전화로 찍은 화면 보여준 것은 아니다. 시험 이거 나올 수 있어요. 장애인 사용 자동차 표지 있어요. 이렇게 장애인 표지가 있을 거예요. 앞유리나 뒷유리에. 그러면 장애인 주차구역이 될 수 있어요. 장애인 주차구역. 근데 얘는 비치만 하고 다녀서 답 무죄 그래요. 그래서 그 표지를 지하주차장,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 아니야. 그냥 표지만 기간이 지난 표지만 하고 장애인 주차구역 전용 주차구역 안 되놨기 때문에 답 무죄 이렇게. 그래서 피치는 무죄예요. 이렇게 표시 앞이나 뒤에 붙이고 다니는 것은 무죄. 그러나 붙이고 또 장애인도 아닌 사람이 전용 주차구역이 되면 부정사용죄가 되지. 공문서 부정사용죄가. 예. 야, 디귿번 너무 잘 나온다. 우리가 그 인터넷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요즘에는 떼요. 등기소 안 가고. 예. 그래서 인터넷으로 뜬 거, 그 등기상 전부증명서 하다 열람일시를 수정 테이프로 지웠어요. 지웠어. 왜 지웠느냐? 그러면 이미 대출을 받았거든요. 자, 수정 테이프, 그러니까 깨끗할 때 보여주고 대출을 받았거든요. 이제 대출 받았잖아요. 그럼 받았으면 이제 지금 뛰면 이제 대출 받은 것이 나올까 싶어서 옛날 것 날짜만 지은 거죠. 그러나 나 깨끗해 또 대출 받은 거예요. 깨끗하다고. 앞전 깨끗한 거 있죠. 얼마 전에 띈 거. 그 날짜를 지워버리죠. 깨끗할 때 뗐던 거. 그래가지고 야 깨끗해 또 대출 이중으로 대출 받았다. 이거 사기죄예요. 그리고 그 인터넷 그 등기부등본 밑에 지었잖아요. 공문서 변조예요. 그리고 사기치려고 교부했기 때문에 동행사채 제가 3개예요. 공문서 변조입니다. 진짜에다 변경만 준 거 일시만 수정 테이프로 지웠어요. 그리고 사기치려고 보여줬죠. 행사죠. 그리고 사기쳤죠. 예, 또 대출 받았대요. 근저당고설정 사기 3개 해당합니다. 그 변호사회 명의 경유증표 내가 이야기했습니다. 제 변호사 사무실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고소장 하나에 이거 하나 들어가야 돼요. 이거 하나. 고소장 하나 제출하려면 지방 변호사에 가가지고 돈 주고 이 경유증표 하나 갖고 오고. 그런데 이 사람이 200명, 300명 고소하면서 경유증표 하나만 2만 원, 3만 원 주고 하나만 딱 해가지고 그 하나 가지고 계속 칼라복사하는 거예요. 칼라복사했다. 그럼 뭐예요? 이거 사문서 2조입니다. 사문서 2조예요. 그리고
그걸 갖다가 수사기관에 제출했기 때문에 동행사다라는 거죠. 그래서 근로복사기로 복사했다 그러면 사문서이죠. 그걸 수사기관에 고소장 뒤에다 첨부했다 행사 이렇게 두 개 됐죠. 뇌물죄예요. 수행거래죠. 예. 그래서 그 차액을 돌려받은 것은 뇌물이 아니에요. 삥땅 횡령이요. 그래서 횡령금이에요. 시험 잘 나요. 뇌물수수죄가 성립하려면 반드시 현직이어야 됩니다. 현직. 예. 그래서 현직 때 약속을 하고 퇴직 후 수수. 퇴직 후의 수수는 절대 뇌물수수죄 안 돼요. 뇌물수수죄는 현직이어야 돼. 현직 때. 그래서 얘는 뇌물 약속죄하고 사후수뢰죄 제가 두 개가 된 거예요. 두 개. 실경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뇌물수수죄는 안 돼. 현직이 아니니까. 자, 증뇌물 전달죄는 비공무원도 되지만 공무원도 돼요. 자기 직무와 관련 없이 뇌물 심부름 해주는 거 그것도 된다. 이렇게. 그래서 증뇌물 전달죄는 꼭 공무원 아닌 자만 전달한 거 아니라 공무원도 자기 직무와 무관하게 심부름 해주면은 바로 증뇌물 전달죄가 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돼요. 관계 공무원에게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줬어요. 그 관계 공무원에게 줬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받은 사람이 기속된 거 아니기 때문에 그거 빼고 몰수 추징해야 된다. 이건 무슨 사건이에요? 혼병대장 사건이에요. 혼병대장이 군대 빼주라고 5천만 원을 받은 거지. 그 군의관한테 2,500을 떼어준 거지. 그 원명대장이 2,500 받은 거 아니잖아. 군의관, 관계 공무원한테 2,500원 뗐으니까 2,500만 원은 제하고 헌병대장은 걸렸다. 2,500만 원만 몰수, 없으면 추징. 이렇게 된다. 그래서 관계 공무원한테 줬기 때문에 그 부분은 헌병대장이 2,500 받은 거 아니야. 군의관한테 2,500 줬기 때문에 2,500을 제한 2,500만 원만 몰수 또는 추징해야 된다. 공직방. 자, 요거는 뭐야? 집사 변호사 사건 무죄예요. 예. 그래서 그 미결 수용자가 변호사 6명, 그 회장이야, 회장. 그래, 변호 접견을 가장해서 이 변호사를 심부름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건 변호권, 접견교통권 행사 일탈이지, 이기한 공직방 아니에요. 그래서 교도관 위계 쓴 거 아니야. 이건 접견교통권 행사의 일탈이다. 행사권 일탈이지 위기한 공직방 아니다. 집사 변호사 사건 무죄다. 미리 윤활유 철판 조각 미리 뿌렸어. 그러면 폭행 아니요. 그럼 공직방도 아니요. 그러니까 특수공직방 치상죄도 아니다. 이렇게 봐야죠. 그래서 경찰관 진압할 것을 대비해가지고 미리 윤활유나 철판 조각을 바닥에 뿌려놓은 거예요. 미리 뿌려놓은 겁니다. 들어올 때 던진 거 아니에요. 미리. 그런데 그 경찰관이 미끄러지고 다쳤다 하더라도 특수 공직방 치상죄가 아니다. 왜? 폭행한 사실이 없다. 이렇게 폭행은요. 예. 그 직무 집행 시에 해야 합니다. 그래서 미리는 폭행 아니다. 유형력 행사 아니다. 답 무죄다. 자, 그 다음에 요거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예, 이거. 보이스피싱 조직원 촬영하러 간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경우는 이기한 공직방 아니고 아까 그래서 교도관은 승낙을 받고 허락을 받고 통상적 방법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곤종을 침체도 아니다. 타인의 혈액을 제출해가지고 음주 피하려고 한 놈, 이게 돼요. 이게. 그리고 타인의 소변을 제출한 놈도 그 희로 뻥뻥 피하려고 한 놈, 그놈도 이기한 공직방이다라는 거죠. 경찰관이 충분히 심사했다 하더라도 남의 오줌, 남의 혈액을 우찌 잡을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기한 공직방 됩니다. 자, 수사입니다. 자, 이건 너무 쉬워요. 여러분 앞으로 나중에 현직에 가면은요. 피의자 신문 하려면 출석 요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출석 요구할 때는 협의하십시오. 피의자하고.
일시 장소 협의하고 변호인이 있다 그럼 변호인과도 꼭 협의하세요. 예, 수사 준칙에 나옵니다. 그 나머지는 여러분들 자주 했던 것이기 때문에 패스할게요. 반드시 변호인과도 협의하세요. 예. 자, 그 다음에 가장 적절하지 않는 거인데 이거 시험 나올 수 있어요. 불송치 결정했다. 사법경찰관이 불송치 결정, 송치 결정 안 해요. 검사한테 송치 안 하고 불송치 결정했다 그러면 통지해야 됩니다. 고발인에게도 통지해야 돼요. 그 대신 통지를 받은 사람은 이의신청할 수 있어요. 이의신청. 그럼 어디다 이의신청을 해야 돼요? 그러면 소속 관서장이에요. 이의제기는 상급입니다. 수사 중지 결정에 대해서는 이의제기고 그는 상급 알겠죠? 경찰관서예요. 여기 이의신청은 소속 관서장입니다. 이거 잘 하셔야 됩니다. 소속 관서장이에요. 예, 이의신청은. 그래서 불송치 결정을 받은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 그 법정 대리는 그 통지는 받아요. 통지는. 근데 여기 고발인은 이의신청 안 된다요. 포함한다 틀렸어요. 제외시켰어요. 이번 5월 9일 날 작년 5월 9일 날 바뀌었어요. 고발인 통지받은 고발인이 끈떡하면 이의신청해 미친놈들 알겠죠? 그러니까 남용이다 해가지고 고발인은 이제 이의신청 못 하도록 돼 있어요. 알겠죠? 고발인은 자기 사건도 아니잖아요. 자기 사건도 아닌데 깜나라 판나라 미친놈들 알겠죠? 그래서 고발인 죄시켰습니다. 그래서 고발인은 이제는 이의신청할 수가 없게 됐다. 작년 5월 9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예. 자, 친고죄 반의사법죄 좀 쉽죠? 예. 자, 성폭력범죄 피해자 변호사는 포괄적 대리권을 갖고 있어요. 포괄적 대리권을 갖고 있어요. 법에가 나옵니다. 법에가. 그래서 피해자를 대신해서 철회할 수도 있고요. 처벌 맞세요 라고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할 수 있습니다. 법 조문입니다. 조문이에요.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 재산관련 고소권이 있습니다. 분명히 법원이 선임한다 했죠. 법정대리인이 됩니다. 225조 1항 법정대리인이에요. 그래서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 재산관리 당신이 고소권 가지세요 이렇게 선임했죠. 그러면 적법한 고소권이죠. 법원이 하라겠는데요. 그래서 안 되면 애우세요 이렇게 부재자 재산관리는 지금 해줄 수가 없어요. 예, 민법 총칙에 여러분들 나옵니다. 남의 재산 관리해주는 사람인도 결국 배임죄 고소권이 있다? 있다! 법원이 선임했기 때문에 자 이거 디귿은 너무 쉽죠. 원래 고소 취소는 언제까지예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예요. 근데 공범자 중에 한 명이라도 1심 판결이 선고됐다면 다른 놈 도망치다니 미꾸라지 인자 잡혔어요. 그럼 고소 취소 못해요. 됐죠? 고소 취소해도 효력 없어요. 필요적 공고 임의 조건 못해요. 그래서 고소 취소는 반드시 1심 판결 선고 전까지예요. 모두 다. 됐죠? 한 놈이라도 1심 판결 선고가 됐다. 그럼 다른 놈 할 수가 없어요. 틀렸죠. 자, 그다음 항소심 절차에서 고소 취소할 수 없어요. 반의사 불벌죄 처리할 수 없어요. 반드시 1심 판결 선고 전,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고소 취소할 수 있어요. 친고죄 고소 취소. 반의사 불벌죄 처리할 수 있어요. 경찰청 홈페이지에다가 민원 신청한 거예요. 민원 고소 아니에요. 고소라고 하는 것은요. 반드시 수사기관에 가야 된다. 수사기관. 검사나 사법경찰관한테 해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 홈페이지에다가 뭔 짓이야? 민원 접수 시켜놓고. 알겠죠? 고소 아니다. 체포 절차 가장 적절하지 않는 거. 이거 틀려버리면 이제 안 되는 거죠. 이것은 언제예요? 작년 2월 23일 날 바뀌었죠. 체포영장, 구속영장, 압수수색영장 제1심만 해갖고는 안 돼요. 이제 제4, 사본까지 교부해야 돼요. 제4. 그래서 체포영장 집행, 구속영장 집행, 압수수색영장 집행할 때는 영장 제시만 됩니까? 아니, 그러면 뭐예요? 그 원본을 갖다가 복사한 사본 교부하세요. 사본 교부하세요. 방어권 충실히 보장. 알겠죠? 제시하는 것도 언제 충분해요? 이게 반드시 제4예요.
4번 교부가 빠졌잖아요. 예, 2번 답입니다. 구속, 적절하지 않는 거. 이거 맨날 했던 것이네요. 여러분 알 거예요. 구속영장 현재 발부돼 갖고 구속돼 있어요. 그럼 피의자 신문할 때 출석 요구하는데 불응했다 그러면 그 구속영장을 이용해서 구인 끌고 올 수 있어요. 수사관소로, 검사실로. 이제 끌고 왔다 하더라도 이것은 피의자 신문이잖아요. 피의자 신문은 임의수사요, 강수사. 무조건 임의수사입니다. 자, 피의자 신문은요. 피의자 신문은 반드시 임의수사예요. 임의수사이기 때문에 반드시 피의자 신문 전에 진술거부권 고지해야 돼요. 진술거부권 고지해야 돼요. 안 했다 그러면은 자, 수사기관의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다. 임의로 진술한 거라도 증거가 없다. 자, 이거 임의수사입니다. 피의자 신문이에요. 강제수사한 방법으로 진행되지 않을 수 없음. 뭔 소리라고 했어요? 임의수사라고 딱 판례가 나왔는데 그때는 거부할 수 있다. 틀렸지. 너무 쉽네. 압색이에요. 압색. 자, 기억번 정경심 여사입니다. 정경심 여사는요. 참여권 보장하지 않았어요. 참여권 보장하지 않고 증거는 있다 그랬어요. 참여권 보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증거는 없다고 정경심 교수 측은 주장을 했죠. 그러나 참여권 없어. 왜 없어? 그랬더니 참여권은 그 피시는 말이야. 그 표창장 나왔어요. 2조 표창장. 표창장 나오는 그 컴퓨터는 학교 측이 현실적으로 집에 관리하고 있었다. 그래서 누가 참여하느냐? 학교 측 행정처장인가요? 행정처장이 참여권자다. 그 정경심 교수는 이거 현실적 지배 관리 안 했다. 옛날에 그 컴퓨터를 쓴 적은 있다. 그러나 지금은 조교가 관리를 하고 있고 강사실에 있고 떠났지 않느냐. 그래서 학교 측에서 현실적 지배 관리하고 있다. 그래서 정경심 교수는 관리 처분권 유지되고 있었다고 할 수 없다. 관리권자가 아니다. 이렇게 봤던 거죠. 그러니까 참여권도 없어. 이렇게 봤던 거죠. 그럼 참여권은 누구냐? 그럼 조교나 학교 행정처장이다. 이렇게 봤던 것이죠. 예. 그래서 참여권 보장 필요 없다. 그래서 증거는 있다. 그래서 유죄 나오고 4년형이 아마 확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죄가 여러 개가 묶어서 경합됐습니다. 자, 니은번이에요. 이메일을 압수하면서 팩스로 영장 사본을 보냈다고. 이게 말이요 막걸리예요. 반드시 원본을 제시해야 돼요. 원본. 영장은 원본 제시라고 해요. 원본. 그 사본은 교부라고요. 사본도 쿨하게 줘야 돼요. 이제 방어권 해서. 사본 송신해놓고 이메일 압수했다면 답 2법이에요. 2법. 그럼 선생님 이거는 뭐예요? 사본을 첨부해가지고 금융거래자를 팩스로 받았네요. 그래, 여기까지는 잘못됐어. 그러나 요거 봐라요. 선별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직접 찾아가 영장 원본 제시하고 압수 집행했다면 괜찮네. 증언 이 말이에요. 그래, 처음에는 4번 보냈다 어쩔래. 그래가지고 팩스로 받았어. 그리고 이제 선별이 됐을 거 아니야. 그래서 최종적으로 영장을 갖고 와서 집행했다면 이건 적법이요. 증거는 있다. 이거 정경심 교수님 거예요. 이것도. 예. 그래서 요것은 아예 쿨하게 4번만 준 거고 이거는 일단 처음에는 4번을 첨부해가지고 팩스로 받았거든. 그러니까 선별을 해. 이제 필요한 것만 갖고 이제 영장 찾아가 은행 갖고. 그래서 금융기관에다가 이게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증거 자료예요. 영장 원본 여기 있습니다. 하고 했다면 이것은 적법이고 증거는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애우셔야 돼요. 2번 니은하고 디귿을 잘 봐야 돼요. 디귿은 지금 직접 찾아가 영장 원본 제시하고 압수 집행한 거예요. 그럼 증거는 있다. 그래서 정경교사 유죄 이것도 니을번이에요. 이거 시험 잘 나와요. 압수수색영장에 적힌 압수물 물건에는요. 컴퓨터 것만 하면 컴퓨터 것만 해야 돼요.
그럼 원격지 서버에 있는 것은요, 클라우드에 있는 것은 따로 기재가 돼야 돼요. 이제 컴퓨터 바탕이라든지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것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클라우드 것이 또 따로 있어요. 뭐 네이버라든지 구글 것, 그건 따로 영장이 있어야 요놈을 갖다 받을 수 있지. 다만 그러나 클라우드에 있는 것을 이미 제출받았다. 그러면 상관없어요. 왜? 비번하고 이렇게 아이디하고 받아가지고 했다. 그러면 상관없어요. 이건 이미 제출이니까. 그러나 이미 제출이 아니고 강제로 뺏어온다. 그러면 컴퓨터에 저장된 전자정보만 영장이 있다. 그럼 그것만 가져가야 돼요. 그럼 원격지 서버 클라우드 거 하려면 다시 영장 갖고 오든지 아니면 그 영장에 두 개 다 컴퓨터에 있는 것도 되고 그 다음에 원격지 서버 것도 되고 이러면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격지 서버 거 하려면 반드시 영장이가 압수할 물건이 기재돼야 한다. 그렇습니다. 미음도 잘 나와요, 이거. 자, 관련 정보만이에요. 동무요! 그러잖아요, 동무요. 그래서 전자정보를 갖다가 이를테면 압수해서 증거 능력이 있으려면은요, 예, 동일성, 무결성, 이제 연관성이에요. 관련성 있는 정보만 선별해서 압수해야 돼요. 관련 없는 거 폐기하든지 돌려줘야 돼. 폐기하든지 돌려줘야 돼. 폐기하든지 돌려. 그럼 관련 없는 거 계속 갖고 있었대. 그러면 넘어섰어요, 이게. 넘어섰어. 영장 없이 압수수색에서 취득한 것이어서 이 법이에요. 나중에 치유 안 돼요. 사회 법원에 영장 받았다고 해요. 그래도 버려. 동의했다고 아니 버리라니까 사후에 치유 안 된다고요. 일단 이 법을 저질러 버리잖아요. 사후에 치유 안 돼요. 치유된다면 국가가 이 법을 묵인해 준 거잖아요. 그거. 예. 그래서 관련 없는 정보 폐기하세요. 반환하세요. 안 하려면은 이제는 못 써요. 그렇게 간 거죠. 사후에 치유 안 돼요. 사후에 영장 발부도 안 되고 동의받아도 안 돼요. 35번입니다. 가장 적절해. 이거 너무 쉬워요. 민사재판하고 형사재판하고 어떻게 같아요? 전혀 틀리죠. 민사재판은 당사자의 주장이나 증거에 구속돼버려요. 민사재판은. 자기 둘이 돈 문제예요. 법원도 안 가르쳐줘요. 너 둘이 알아서 해. 입증 책임.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 형사재판은 실제 진실입니다. 실제 진실. 당사자에 구속되질 않아요. 검사는 네가 입증해봐. 입증 안 하면 피고인 무죄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검사가 증명 못했다가는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이고 인 듀비오 프로레 원칙 그렇게 되는 거죠.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 이익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검사 네가 거정 책임해봐. 99.9%. 물론 피고인이 거정 책임 있는 거 딱 하나 있어요. 판례로는. 뭐예요? 형법 310조 명예훼손 위법성 조각사유. 행위자 이건 네가 그러면 그 경우는 증명해봐. 진공청소기 진실한 사실이고 공공이익되는 사실이다. 이거는 행위자한테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민사재판은 당사자가 입증 책임을 다 해요. 그런데 형사재판은 검사가 하는 거예요. 검사가. 아시겠어요? 틀려요. 알겠죠? 그리고 또 증명력에서도 틀려요. 민사재판에서는요. 증거능력하고 증명력 다 자유심증주의예요. 뭐 불법적으로 갖고 와도 다 증거능력이나 증명력 다 있어요. 그러나 형사성법은 아니에요. 알겠죠? 증거능력은 법에 있고요. 증명력은 자유심증주의만. 그래서 증명력 자유심증주의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전혀 틀린 거다. 틀린 거다. 물론 형사재판 것이 민사에 참작은 돼요. 민사 것이 또 형사에 참작은 될 뿐이다. 그러나 민사재판하고 형사책임하고는 입증책임 분부의 문제는 별개다. 이렇게. 그래서 동일하다. 그래서 피고인은 유리한 사항을 입증할 책임은 뭔 소리예요. 추정이 되는데 입증하지 마. 피고인. 알겠죠? 예. 그래서 피고인 너가 하려면은 그 대신 형법 310조 명예훼손죄 위법성 조항 그거 하나는 네가 증명해라. 그거는. 진공청소기 진실한 사실이었습니다. 재판장님. 저 오로지 공공에 이익되는 사실이었어요. 그것이 인정되면 위법성 조각. 위수증은
너무 쉬워요. 이 시증 지문 채취 대상물 위법수집 증가입니다. 강도강간죄예요. 나지막한 목소리로 술집이에요. 주점이에요. 주점 사장이 여사장인데 전화 온 거예요. 저 죽게 생겼어요. 경찰관 출동을 했죠. 출동을 해서 가봤더니 강도가 강간까지 저지르고 도망간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는 분명히 지문이 있을 거야 하고 맥주병하고 맥주컵에 보니까 지문이 있는 거예요. 6점인가 그놈을 먼저 채취했어요. 먼저 채취했죠. 채취. 이게 위법수집입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그 범행 현장에 남아있는 지문이잖아요. 그거 피해자가 그거는 이미 동의를 다 한 것이고. 그런데 뭐 위법수집 증거냐고요. 위법수 증거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나중에 사법경찰관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지문이 있는데. 나중에 가가지고 그 지문 채취한 맥주병하고 그 대상물, 맥주컵을 갖고 온 거예요. 그것도 동의 받은 거예요. 근데 지금 변호인이 지금 현재 이거 잘못됐다는 거지. 변호인이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야, 이 대상물이 그 맥주병하고 맥주컵이 1차 증거고 여기서 지문이 나니까 2차 증거니까 이거 압수위법이니까 증거는 없으니까 이것도 그 억지 주장인 거예요. 알겠죠? 왜요? 지문 채취 언제 위법수집 증거예요? 먼저 그 현장에 출동해 갖고 지문 채취한 건데 적법이지. 그 위법수집 증거라고 할 수 없다. 이거 시험 그대로 출제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 이거 2번 하도 많이 한 거잖아요. 그죠? 요거 여러분들 강제철 사건 있잖아요. 그 나주 사건도 있고 구로구 사건도 있고 남양주 사건인가요? 이것도 있고. 네. 그래서 그 동의해도 증거는 없어요. 강제철은. 예. 사전 사후영장 안 받았고 그 동의해도 증거는 없다. 이거 했고요. 예. 이것도 이런 쉽고요. 다만 여러분들 4번 조심하셔야 돼요. 4번. 과테말라 공화국 사건 그래요. 과테말라 공화국 사건 그래요. 그래서 군 검찰관이 해병대 장교 잡아보려고 그래요. 뇌물죄로 기소해버린 거예요. 그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해병대가 군대 그 여러분들 공사를 책임지고 있는 자예요. 그래서 뇌물죄로 기소해놓고 증거가 없는 거지. 그래서 그 공사를 했던 사람이 공사업자가 과테말라 공화국에 있는 거예요. 거기까지 찾아간 거예요. 군 검찰관이. 미쳤죠, 미쳤죠. 왜? 거기에 실격에 형사사법 공조 절차가 마련돼 있어요. 그러면 현직에 있는 실격은 검사나 사경한테 공조를 받든지 아니면 우리 영사가 있기 때문에 영사한테 협조 요청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군 검찰관이 할 일이 없간데 과테말라 공화국 그 먼 데까지 그냥 비행기 타고 가갖고 그, 그 건설업자한테 참고인 진술 이거 건설업자 거예요. 근데 왜 위법수집 증거는 아니냐? 그때 자발적으로 진술을 했다는 거죠. 호텔에서. 그래서 폭행이나 협박이나 이런 증거도 없었어요. 그래서 대법원에서 이거 이수증은 아니다. 참고요. 근데 증거는 없다 해서 무죄예요. 해병대 장관. 왜? 이거 특신상태 증명이 안 됐다. 참고인 진술 조서는 여러분들 4개잖아요. 적식, 반, 특신상태 믿을 수 없다고 했어요. 법원도. 왜? 수사와 정형적인 그 형태를 완전히 벗어나 버렸다라는 거지. 공조도 안 했지. 영사한테도 할 수 있는데도 네가 갔다는 것은 해요한 거 아니요? 이렇게 하는 거지. 여기서 잘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이 과테말라 공화국까지 날아가가지고 건설업사 진술조서 받은 거 있죠? 이것은 위수증은 아니었어요. 왜? 이럴 때면 자발적으로 진술을 한 것입니다. 해가지고 위수증. 근데 무엇 때문에 증거는 없다고? 특신 상태가 증명이 안 됐다. 특신. 못 믿겠다 이 말이에요. 법원이. 그래서 탑 무죄예요. 그 해병대 장교 무죄. 억수로 운 좋았어요. 위수증은 아니다. 특신 상태 증명 안 돼서 무죄다. 자, 전문법칙 적절하지 않는 거 그렇습니다. 자, 이거 여러분들 여러 번 했던 거예요. 사법경찰관 작성한 검증조서는 312조 6항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 검증조서에 피의자가 자백이 들어간 거예요. 자백. 그럼 이건 뭐하고 같아?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하고 같은 거예요. 그럼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는 뭐예요? 정례 내용까지 인정해 줘야 돼요. 그럼 내용을 부인했기 때문에
그 진술이나 사진 모두 증거가 없다 이렇게 봤던 거죠. 여기 검증조서를 물어본 거 아닙니다. 이 검증조서 안에 피의자 자백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백에 대한 기재하고 그 다음에 자백에서 현장 검증에 쓴 사진 있죠. 근데 부인했다고 하면 싹 다 버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경 작성 검증조서에 있는 그런 피의자의 진술 기재 부분하고 사진 부분은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 신문조사하고 똑같아. 부인하면 증거력이 없다. 그렇습니다. 자, 이거 할 거예요. 내용에 관한 것은 내전 자본, 내전 자본, 내전 진술 내용의 진실성은 전문 증거입니다. 전문 법칙 정도. 그 진술 자체 했어 안 했어? 이건 본래 증거예요. 했어 안 했어? 본래 증거예요. 그래서 내전 내용의 진실성은 뭐 전문 증거. 진술 자체 자체는 본래 증거. 자체 본 자본. 내전하려면 자본이 있어야 돼. 내전하려면 자본이 있어야 돼. 이거 반드시 하셔야 돼. 한 문제 나옵니다. 내전 자본. 내전 자본. 예. 그 살해했냐 안 했냐는 내용에 관한 거 전문 증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이 말을 했냐 안 했냐 그러면 명예훼손죄에서는 그 자체잖아요. 그 말한 사실 자체. 이거는 본래 증거예요. 그 전문 증거가 아니다. 그 살인은 내용에 관한 것이었고요. 그 다음에 목격자가 말했던 사실이 있냐 없냐 이것은 바로 본래 증거예요. 들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직접 증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체 하면은 자본이에요. 자본, 요 자체. 원진술 존재 자체가 요증사실이래요. 그러면 본래 증거, 자본. 내전 자본. 내용의 진실성은 전문 증거입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애국에 거주하는 참고인 전화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기단 검찰 주사보 검찰 직원이에요. 6급 그래요. 아니 7급 주사가 6급 사무관 5급. 자 7급 공무원이 이렇게 수사보고서를 작성했어요. 애국에 있는 참고인한테 전화하면서 그때 뭐 목격한 사실 있어요 없어요 해가지고 수사보고서를 작성을 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참고인 진술조서가 증거능력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적실반특이잖아요. 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소명 날에는 되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참고인. 그런데 보니까 검찰 주사보 자기 기명 날에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원 진술자는요. 참고인 서명 날인도 없는 것이 뭔 증거능이 있겠어 이 말이에요. 아예 성립의 인정도 없는 것을 왜 써? 설령 검찰 수사가 법정에서 이야기했다 하더라도 증거는 없다. 이거 이 수사 보고서 아우 시험 잘 나와요. 예. 그래서 애국에 있는 참고인한테 전화해가지고 듣고 자기가 써갖고 자기도랑 이것이 뭔 말이냐고요. 이게 수사보고서 내부에서는 될지 모르겠지만 이게 증거는 인정이 안 된다라는 거죠. 왜? 원 진술자 그 참고인이 거기에 서명 날인을 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 일단 313조 그 적용을 해야 된다. 그래야 314조도 간다. 이런 여러분들 내용인데요. 그 해설 꼭 보셔야 돼요. 이거 진짜 잘 나온 오래된 판례지만 한번 여러분 꼭 보셔야 됩니다. 검찰 주사보만 김영란에 돼 있는데 원 진술자가 기본이지 여가 기본이지. 이 증언을 써주겠어요 이거? 법정에서 증언해도 안 써주지. 자 전문법칙 그래요. 여기 있어요. 내전 아니다 여기 아니다 그러면은 자체다 그러면 전문법칙 적용되지 않아요. 내전 자 내용의 진실성은 전문법칙이 적용되고요. 전문증거니까. 그럼 내용의 진실성이 아닌 뭐요? 자체 그러면 본래 증거예요. 그럼 전문법칙 적용되지 않는다. 전문증거는 전문법칙이 적용된다. 전문증거가 아니라 본래 증거는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틀려요. 나 미쳐버리겠어. 그 검사 작성 피신조서 바뀌었어요. 예, 이거 바뀌었죠. 2022년 1월 1일부터 정례 그래요. 그래서 이제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 넌 사법경찰관 피의자 신문조서 정례 내용 인정이에요. 이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3번은 너무 쉬워요. 내용 인정해야 됩니다. 4번. 진술의 진실성과 관계없다고요. 그럼 이거 벌레진 겁니다. 전문법칙 적용 없어요. 예. 증거 동의는 한 번 동의는 영원한 동의다 내가 이야기했죠. 그래서 여러분들 증거 동의했다 하더라도 잘못하면 내가 불리하겠네. 그럼 얼른 취소 처리하세요. 언제까지? 증거조사 완료 전까지. 완료된 후에는 안 돼요. 안 돼. 이미 취득한 증거는 상실되잖아요. 하려면 증거 동의했다 하더라도 나 불리하겠는데 그러면 얼른 취소 처리하세요.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만약에 증거조사가 종료된 뒤에 취소 처리했다 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증거는 상실되잖아요. 됐죠? 2번 법 조문이고요. 3번 이미 증언을 마친 증인을 검사가 소환해가지고 작성한 진술조서 이거 있죠. 이러면 안 돼요. 검사는. 왜? 원래 여러분들 그 목격자 있죠. 증인. 증거 공통원칙이에요. 그 증인이라는 것은 검사 증인만 되는 것이 아니에요. 피고인 증인도 되는 거예요. 왜 근데 이런 못된 짓거리를 한가 모르겠어. 검사 진짜 미쳐버려요. 이미 증언을 마친 증인을 갖다가 왜 또 부르냐고. 원래 법정에서 해야 돼요. 증인 신문은 법정에서. 그래서 이렇게 이미 증언을 마친 증인을 검사 소환해서 그 참고인 진술조를 작성했다. 그럼 당공 직제 반한다라는 거죠. 당사자주의, 직접 심리주의, 공판 중심주의, 재판받을 권리 침해다 이렇게 당공 직제 이거 배웠을 거예요. 됐죠? 네. 그래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증인을 갖다가 검사실로 소환해가지고 참고인 진술조를 받았다. 이미 증언을 마친 증인을 갖다가 이렇게 소환해갖고 뭐예요? 참고인 진술서술을 받았다. 이 경우는 당공직제 반한다. 그러나 동의하면 증거능이 있다. 동의하면 증거능이 있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자, 참고인 진술조서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반대신문인데 반대신문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그건 찢으세요. 동의도 찢으세요. 동의도. 그래서 이 4번 판례는 너무너무 중요해서 말이 안 나옵니다. 말이 안 나와요. 오래된 판례지만 녹슬었지만 잘 나와요. 됐죠? 그래서 참고인 진술조서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고 있죠. 근데 참고인 법정 출석도 안 했어요. 반대신문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럼 무조건 찢으세요. 됐죠? 반대신문권이 핵심이잖아요. 동의도 못 써요. 자백 보강된 겁니다. 자, 피고인이 7건을 갖다 다세주택에서 했대요. 근데 4건은 호수가 몰라요. 101호, 102호, 103호에서 한지 몰라요. 그런데 자기가 7건 했다고 했어요. 7건. 자백했잖아요, 지가. 그래가지고 피고인 집에서 이 4건 거 나왔어요. 몇 톤지는 몰라요. 그러나 이 압수조서, 압수수색, 보강증거 된다. 원래 수사기관 거 조서는 수사기관 거 조서 있지요. 이거는 다 보강증거 된다. 이렇게 찍어버려도 돼요. 왜 판례가 나온 거, 예, 압수조서, 압수수색, 보강증거 된다. 여기도 봐보세요. 의뢰대한 검찰 진술조서 및 수사보고 된다. 그 다음에 각 피해자 신문조서 진술조서 된다. 조서는 된다. 보강증거 된다. 이렇게 찍어버려도 돼요. 7건인데요. 3건은 여러분들 다 나왔어요. 101호, 102호, 103호. 그러나 2층에서 만약에 201호, 202호, 203호, 204호를 모른다. 그때는 제가 201호부터 204호까지 털었어요. 그 물건이 나온 거지. 그래가지고 그 압수조서, 압수사실은 보강증거 된다. 7건 전부 다 자백을 했고, 그 다음에 4건 여기에 대해서 압수조서, 압수사실은 보강증거 됐습니다. 그리고 이거 읽어보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귿번이 시험에 잘 나와요. 10월 19일 날, 10월 19일 날, 내사한 패탐은 검출이 됐어요. 소변에서. 원래 여러분들 그 향정, 히로뽕 검출은 모발 검사하고 소변 검사에서 나옵니다. 그 19일 날 양성이 나왔죠. 그럼 19일 날 양성이 나왔는데 자기가 그런 거예요. 검사한테 저 17일 날도 했고요. 13일 날도 했어요. 아이고 이뻐. 19일도 하고 그 다음에 자 채취한 소변에 대해서 소변이 된 것이 17일 거에 자백을 했어요. 그럼 증거는 있는 거잖아요. 보강증거 되고. 그럼 13일 것은요.
이것도 보강된 거 아직도 잔존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19일 날 검출이 됐는데요. 19일 날 성분이 검출됐는데 제가 17일 날도 하고 13일도 했어요. 그럼 17일 거, 13일 거. 자기가 자백했잖아요. 얼마나 이뻐요. 그리고 검출이 됐어요. 그래서 꼭 17일 것만 보강된 거냐? 아니, 13일 것도 보강된가 된다. 시험이에요. 그 두 건 다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원래 상습범의 경우에는요, 개별 행위마다 보강증가 있어야 돼요. 17일 거 자백했기 때문에 17일 거 보강증거 있어야 되고, 13일 거 했기 때문에 보강증거 있어야 돼요. 19일 날 검출된 것이 17일도 13일도 다 보강증가 된다. 시간이 근접돼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잔존물이 남아있는 기간이다. 이렇게 해서 13일 것도 유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니을번이에요. 그래서 피고인이 을로부터 러비나 약 1000정을 건네받았고 그중 갑에게 일부는 주고 남은 것은 투약했다고 자백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을을 갖다가 조사했죠. 을 그래가지고 을에 대한 검찰 진술수사보고서는 대부분 여러분들 조사하고 보고서는 보강료가 된다. 이렇게 찍어도 돼요. 됐어요. 그리고 또 메산페타민 이게 수령해가지고 일부는 가백의 무상으로 교보고 남은 것은 저 다 투약했습니다. 해가지고 피신조서, 사본하고 진술조서 보강증거 된다. 조서는 대부분 보강증거 다 인정해줘요. 우리 판례 나온 것 중에서. 그리고 현존도 있어요. 현존. 더 대마토 폈거든요. 그러면 현재 있어 그 주거지에. 그러면 돼요. 현존은 다 보강증거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조서도 거의 다 인정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해설을 정말 자세히 해서 또 좋기 때문에 제가 강의한 거 너무 빨리 나가가지고 이해가 안 간다. 그러면 여러분들 제 목소리가 들어있는 해설을 보십시오. 그래서 그 해설을 내가 왜 그렇게 장황하느냐, 기본 수업 보는 것 같은 효과 나오게 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시간은 너무 길어졌네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두 강이지만 한 세 강 정도 된 것을 찍었습니다만 우리 남은 시간 충분히 있습니다. 힘내시고요. 마무리까지 건강을 잘하시고 컨디션 조절 잘 해가지고 올해 1차 종지부 찍읍시다. 자, 8회 안녕히 계십시오.